안녕하세요. 100세 건강을 위한 세 가지 큰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시간의 흐름이죠.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노화의 속도를 0.5배로 늦추느냐 아니면 2배속, 3배속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아래 두 가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유전인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삶의 방식, 즉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자들이 밝힌 평균적인 수치 비율을 보면 100세 건강을 가름하는 것은 70% 이상의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나거나 건강치 못해서 누워서 100세 산다면 행복한 삶이 아니겠지요. 건강관리를 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원로들께서는 살아가시면서 중요한 것, 평소의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시고 몸 건강, 마음 건강하시어 질병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하시며 100세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3월 7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오늘 2024년 3월 7일 목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국사를 가르치는 교사와 역사학자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왔다 간 인물, 특히 지도자들 가운데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환생시키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느 분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세종대왕도 아니고 신라의 왕 김춘추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나 황희정승 같은 분도 아닌 바로 정약용 선생을 뽑았습니다. 왜 정약용 선생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다음과 같이 간추려 봤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신앙과 실천을 겸한 실학을 집대성한 조선조 후기의 학자입니다. 정치, 경제, 역사, 지리, 문학, 철학, 의학, 교육학, 군사학, 자연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방대한 양의 저술과 실천에 옮기신 분이십니다. 종조임금의 뜻을 존중하는 충신으로서 아무리 어려운 지시를 내려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즉 1789년에 한강 배다리 원설, 1793년 수원 화성을 설계하고 거중기를 발명하여 활용하는 등 그리고 500여 권의 저서 중 대표적인 저서로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가 있으며 백성을 이끄는 정치의 길과 행정기구를 간소하게 하며 관리들의 자세, 양반이나 평민을 가리지 말고 똑같이 교육받게 해야 하며 외국의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때로는 지원을 서슴지 않아 대신들에게 눈엣 가시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또 정약용 선생은 유교의 경전을 공부하였으며 그리고 주역을 체계화시키고 위민사상과 왕도 정치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였으며 그 집안의 형제와 조카들 등 집안 여러 명이 천주교를 전하다 순교를 당한 집안입니다. 물론 정약용 선생도 유배를 당했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정약용 선생 같은 분이 계시다면 문선명 선생과 한학자 총재님을 뽑고 싶습니다. 문선명 선생과 한학자 총재님은 철저한 하나님주의자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임을 밝힌 분이며 참사랑으로 실천해 오신 분이고 세계평화주의 사상과 운동가이십니다. 전쟁과 기아, 즉 굶주림이 없는 세상에 실현을 하고 남녀평등과 초인종, 초종교, 초국가 실천주의자이며 미국의 보수 정론지 워싱턴 타임즈와
남미에서의 카오사 활동과 지역개발 운동을 통하여 유물론주의를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며 활동하고 그리고 조직을 체계화시켰으며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한 승공사상과 신통일 한국을 이룩하기 위한 앞장서신 분이십니다. 신통일 한국을 위한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간부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체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주의로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입니다. 동영상을 한 편 보시겠습니다. 평양에 들어갈 때의 나의 심경은 원수의 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의 집을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세계평화연합 문선명 총재의 소감입니다. 이례적인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문선명 총재는 만수대 국회의사당에서 윤기복 위원장과 첫 번째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김단현 부총리가 모시고 아마 윤 위원장은 회담 중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잘 살고 있다고 북한의 실상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박보희 세계일보 사장이 문선명 목사와 세계라는 제목으로 문선명 총재의 세계적인 활동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문선명 총재는 하나님주의에 입각한 참 사랑만이 남북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요지로 통일조국은 주체 사상이 아닌 하나님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사상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평양의 국회의사당에서 주체 사상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참사랑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교했던 사실은 역사에 정무후무한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영생 생명을 가지고 그게 하늘과 땅이 상대되는 거죠. 세계평화연합 총재로서의 문선명 총재는 해외동포 원호위원회 윤기복 위원장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동성명에는 조국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 것과 핵에너지는 오로지 평화 목적에만 이용할 것, 그리고 이산가족의 상봉과 결합을 촉진할 것 등에 대한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월 6일) 문선명 총재는 2년 8개월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감당한 바 있었던 흥남 수용소 근처에 있는 마전 주석 공간에서 이번 방문의 주 목적인 김일성 주석과의 역사적인 회담을 가졌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이 무너지고 세계적인 민주화가 진행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주체 사상을 기초로 한 독자적인 공산주의 체제를 고집해온 북한. 그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평생을 승공운동에 바쳐온 국제승공연합의 총재이며 반공의 기수 통일교의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를 국빈으로 맞아들인 사실은 세계평화운동과 남북통일 진전의 역사적인 신기원이 됐던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은 시종일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2시간 반이나 계속됐습니다.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은 조국의 분단을 조속히 종결시키자는데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문 총재는 특히 1992년부터 이산가족 중 고령자부터의 면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국제 여론에 따라 국제 핵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주장함은 물론 해외 동포들의 북한에 대한 경제 참여 요구 및 직접 투자를 약속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합의를 봤으며 지금까지 그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회담 성과를 얻게 됐습니다. 문선명 총재는 특히 회담 중에 김일성 주석에게 참사랑에 대해 설명하고 남북의 종교, 사상, 교육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회담 후에 김일성 주석이 베푼 오찬석상에서는 더욱 무르익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문선명 총재가 미국 알래스카에 초대형 광어 낚시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김일성 주석은 낚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전에는 자주 했습니다. 문 총재님을 곰 사냥에 초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시 북한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김일성 주석은 문 총재께서 미국 부시 대통령과 절친하다 하니 나를 좀 초대하라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8일 동안의 이번 방문에 문선명 총재를 위해 이례적으로 특별기와 헬리콥터를 보내는 등 최고의 예우를 아끼지 않았으며 특별히 오찬 때에 식사 메뉴까지 스스로 정하는 등 각별한 성의를 보였습니다.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이 서로 손을 맞잡고 걷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21년 노정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한 것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일생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조국의 통일을 염원해온 문선명 총재. 하나님주의로 온 세상을 밝혀오는 데 앞장서온 문선명 총재. 문선명 총재 내외와 김일성 주석의 이 역사적인 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데 새로운 기원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전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북한 방문 후 후일담입니다마는 김일성 주석은 문선명 선생이야말로 목사다운 목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일부 평범한 지도자나 또는 종북주의자들의 방문과 전혀 다른 정적인 마음을 끌게 했던 것이죠. 처음 만수대에서의 강연을 들은 일부 간부들이 김일성 주석을 못 만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사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하나님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큰소리로 주창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김일성 주석이 그런 목사라면 더욱 만나고 싶다고 전하며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합의 사항은 일정 기간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정약용 선생이 환생하여 우리 지도자가 된다면 돌을 쌓는 거중기를 만들겠습니까? 이 시대에 또한 백성들을 바르게 정치하라는 책을 쓰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바르게 인도하며 보여주실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신앙과 실천과 이론과 사상을 가진 분이셨으니까요. 전 이 시대에 바로 문선명 선생 같은 분이야말로 230여 년 전에 정약용 선생 같은 분이 지금 이 시대에 환생하여 나타난 분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런 분이 꼭 필요하다고 기다려지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은 3대가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정은 남북 통일의 기반이 될 것이고 사회 안정적 기본이며 발전의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을 훈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무도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3대가 어울려 서로 믿고 존경하고 의지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는 참된 가정의 모습과 같은 평화의 상황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주권의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평화경 1469쪽을 참고하였습니다. 3대가 어우러져 함께 사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 원로, 신무, 대안 이 희호를 보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의한 분열과 곤무술수, 중상모략을 일삼는 몰입에 같은 위정자들의 선동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척결하고 하늘이 부여주신 본연의 양심에 따라
나라와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지지하시고 육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시는 원로 지도자님들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원로들께서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이 시대에 정약용 선생 같은 분인 문선명 한학자 총재 네 분이 대한민국을 중심 삼고 신통일한국이 건국된 신통일한국의 그 뜻을 이루시고자 노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로 지도자님들 또한 그렇게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또한 그런 대열에 나서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 이루어지길, 즉 신통일한국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2024년 3월 7일 목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